제가 그동안 베리칩에 대해서 설교를 제법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설교 중에서도 조금 스페셜일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넌 누구냐?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오바마 케어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오해가 빚은 참극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봉상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글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제가 오바마 케어 관련된 기사를 쓰기 위해서 구글 검색을 하던 중에 이 조봉상 목사의 글이 굉장히 많은 곳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이거 많은 미혹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다뤄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 도전의식? 어떤 그 방어의식이 저기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조봉성 목사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 오바마 케어 가입했어. 근데 베리칩 삽입 없었어. 강요 한 적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므로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과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자, 오바마 케어에 베리칩 삽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첫 번째 없고요. 그리고 서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해도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과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때 지옥에 가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봉상 목사께서 지금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조봉상 목사의 글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했는데 베리칩 삽입이 없었기 때문에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한간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왜 어리석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그런 주장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증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주목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뉴월드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뉴월드 오더는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핵심이 뭐냐면 무보험자,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어떤 보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약 3,200만 명의 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험 인프라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서 미국 전 국민의 95%가 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오바마 케어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요, 현재 오바마 케어 가입률이요, 2014년 4분기 통계로 210만 명이 다입니다. 자, 원래 이 사람들의 계획은 3,200만 명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서 결국 나아가 전 국민의 95%가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오바마 케어가 시작되고 가입률이 210만 명입니다.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뉴월드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왜 제가 제목을 달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케어는 시작입니다. 의료보험 인프라를 깔려는 시작입니다. 이런 인프라가 아직 깔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신들 베리칩 받아, 손안이 집어넣어 라고 말하면 현재의 가입률도 2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3,200만 명을 가입시켜야 되는데 과연 사람들이 얼쑤구나, 나 알았어, 내가 받겠소라고 하면서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좋은 걸로, 그리고 사람들이 받기에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을 다 가린 상태에서 일단 오바마 케어에 가입시키고
전 국민의 95%를 가입시키고 나서 전 국민의 95%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그런 의료보험 인프라를 가입시키고 나서 그 후에 다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살짝 바꿔서 이제 베리칩을 받아야 돼. 혹은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받았는데 지금 이 개인정보가 뚫려가지고 당신들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제 이 베리칩을 넣고 그러므로 이제는 이 위험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 국민이 미국의 전 국민이 거의 100% 가까운 그런 사람 그 시민권자들이 이 베리칩을 받기에 수월하겠습니까?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뉴월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야 베리칩 너 그러면 받겠습니까? 장난하는 거죠. 뉴월드가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우선은 가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프라가 쫙 깔린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월드 입장이 돼 보십시오. 여러분이 뉴월드 입장이 돼서 전 국민에게 이 베리칩을 삽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뭐부터 하겠습니까? 인프라부터 까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프라 구축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프라 구축이 얼마나 그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강제성을 보십시오. 이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요. 2014년 4월 이제 올해 3월인가 4월부터는요. 이렇게 됩니다. 개인에게는 1인당 2014년에는 95달러 연수입의 1%가 1%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되고요. 2015년에는 325달러, 2016년에는 696달러 또는 연수입의 2%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2017년부터는요. 매년 1인당 세금 또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요. 아무리 적어도 어른들의 50%까지 2017년도에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요. 어쨌든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걸 자유민주주의가 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요, 개인에 대한 벌금뿐만이 아니고요, 가족에 대한 벌금도 적용이 됩니다. 만일 가족당 오바마 케어에서 요구하는 합당한 의료보험을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2014년에는 한 가정당 285달러 또는 수입의 1%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요, 2015년에는 975달러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가처분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가족에 975달러를 물어야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살려면 2015년대는 무조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인 구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2085달러를 껑충 띄고요. 2017년도에는 가정당 개인의 수입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벌금의 금액들은 지금 최소의 벌금들로 계산한 것이랍니다. 따라서 진짜 이 법안이 시행될 때는 이미 시행됐죠.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게 된다. 이게 오바마 케어입니다. 완전 100%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회주의 모델처럼 보여지는 법안입니다. 자, 제가 이제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오바마 케어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강제성 하나만 갖고도요, 이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이 의료보험에 지금 목을 메고 있나, 이것만 봐도, 이 벌금 금액만 봐도요,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의료보험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셨듯이 당장 베리칩을 받지 않는다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대단히 어리석고 그리고 성급한 판단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의료보험을 받게 하는 그 작태가 너무나 희한하기 때문입니다. 저럴 필요가 없거든요. 저래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뒤에 이 미국이 의료보험 이 오바마 케어를 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 그 미국이 오바마 케어는 지금 쇼하는 겁니다. 미국의 재정 여건상 의료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도에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어거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뒤에 가서 그건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짐승의 표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가느냐 그런 결정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이 뭐냐, 바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어도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나 만약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맞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 받은 사람은 큰일 납니다. 평생을 영원한 불구덩이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대학 어디 갈 것인가 결정하는데 쉽게 결론 내려요? 아니잖아요. 막 따져보고 뭐 팜플렛도 보고 브로셔도 보고 그 대학의 취업률이 어떻고 어떤 과목이 어떻고 교수진이 어떻고 별의별 걸 다 따지잖아요.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해서 여러분의 적성과 진로를 잘 미루어 짐작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하는 베리칩을, 이 짐승의 표를 단순히 오바마 케어에서 지금 당장 베리칩 안 받는다고, 베리칩 짐승의 표가 아니야,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말하면 지옥 가,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미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나 세상 살기 싫어, 나 지옥 가 살래, 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대단히 어리석고요, 정신병적인 그런 결론이에요. 조봉상 목사는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친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병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봉상 목사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거의 100%예요. 저는 미국 경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경제는 거듭반복하지만 이 베리칩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베리칩 이 오바마 케어 실시하면 그냥 파산하는 나라예요. 국가가 의료보험 때문에 파산해야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파산을 감내하고도 의료보험을 하겠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미국은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는. 조봉석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거예요. 경제 좀 공부하세요. 경제 좀. 자, 오바마 케어의 본질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바마 케어는요, 지속할 수 없는 법안이에요. 이게 실시가 됐다고 쳐요. 그러나 1, 2년 안에 끝나요. 오바마 케어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왼쪽에 보이시는 게요, 미국의 부채 증가표예요. 장난 아니에요. 미국의 빚은. 여러분 이게 지금 경제 대공황,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어요. 29년도에. 그때 갖고 있는 빚의 몇 배가 지금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빚이에요.
이자 갚는 데만 지금 허덕이고 있어요. 미국 경제 지금 완전 아수라장이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는요. 엄청나게 빚이 많아요. 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빚이 많아요. 근데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려면요. 엄청나게 재정 적자를 또 많이 보아야 돼요. 이게 매치가 안, 저는 미국의 경제, 빚의 부채 규모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오바마 케어를 하고 오바마 케어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뉴스로 보았을 때, 야, 이거 짐승의 표다. 라는 것을 저는 단번에 캐치했어요. 왜냐, 할 수 없거든요. 지속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요. 미국의 노숙자 비율표예요. 캘리포니아의 노숙자가요, 13만 7천 명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한 주에만. 미국은 여러분 사회보장 제도가 그래도 제법 잘 되는 나라예요. 국가가 먹여 살린다고 이 사람들을.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오바마 케어는 절대로 지속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의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각화로 보여드릴게요. 시각화로. 자 보세요. 끔찍합니다. 이게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100달러가 우리나라로 지금 환율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10만 원 정도 합니다. 하루 일당 정도 되죠. 이거를 100개 묶으면 10,000달러가 됩니다. 자, 이게 100만 달러입니다. 갖고 싶죠? 이거 사랑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이거 봐도 안 갖고 싶어 그래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1억 달러예요. 사람이 이렇게 쌓아놓은 방석처럼 이렇게 쇼파처럼 만들 수 있어요. 이 1억 달러예요. 자, 이게 참고로 1억 달러를 펼친 거고요. 이게 10억 달러예요. 이게 10억 달러. 이게 1조예요. 1조 달러. 여러분, 이게 지금 1조 달러라니까요. 이 비행기보다, 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오바마 케어를 하는데 들어가는 그 10년 동안 들어갈 비용이 1조 7천억 달러예요.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 1조 달러가 얼만큼인지 제가 한번 그 경제 설교할 때 여러분 한번 드렸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요. 매일 100달러씩 써도요. 매일 2000년 그래도 다 못 써는 돈이 1조 달러예요, 여러분. 오바마 케어를 미국 정부가 전 국민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그 예산이요. 1조 7천억 달러라고, 1조 7천억 달러. 지금 미국은 파산 직전인데, 얼마 전에도 여러분, 미국도 디폴트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어서 디폴트 나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면요. 1조 7천억 달러, 이만큼, 이거의 두 배 가까운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조 달러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백악관보다 훨씬 더 크고요. 자, 이게 미국 부채 상한 금액입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그냥 막 둘러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국 빚이 엄청나다니까요. 이걸 시각하니까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처럼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빚이 많아요. 이렇게 빚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 빚이 줄질 않아요. 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왜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제조업이 이미 다 붕괴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무역 수지가 맨날 적자만 나는 그런 나라거든요. 여러분, 미국은 절대로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나라예요. 구조적으로 이미 다 망가졌어요. 여기에다 대고 2조 달러 가까운 돈을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그 엄청난 돈을 다 쏟아붓겠다고요? 그리고도 미국이 남아날 것 같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바마 케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오바마 케어 실시하면
미국 경제 그냥 아작나요. 박살나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살나는 것을 뒤로 하고도 국민들에게 벌금을 매겨서까지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을 하겠다는 게 오바마 케어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나라 경제가 박살나면서 파멸하면서까지 미국 전 국민들이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미친 혈안이 돼 있는 거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조봉석 목사님, 이유가 뭐겠어요? 오바마가 국민을 사랑해서 그래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오바마 케어를 위한 예산이에요.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요. 2014년도부터 정부 예산 지출 규모가 엄청 늘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오바마 케어 시행을 위한 정부 지출이 2013년도 10년간 총 1조 7,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이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무슨 오바마 케어만, 미국 정부는 오바마 케어 하나만 하는 나라인가요? 하는 정부인가요? 나머지 것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바마 케어는요, 지금 양적 완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 미국의 재정 수지 추이입니다. 계속 적자 재정 나지요? 적자 재정이 뭐냐? 미국이 빚을 내서 국가를 끌어간다는 겁니다. 보시듯 계속해서 적자 재정을 내고 있습니다. 부채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이 적자 재정을 내지 않으면 미국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이미 부채가 아니면 견딜 수가 없는 나라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입니다. 발음 좋았습니까? The United States of.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에다 대고 지금 이 양적 완화가 종료를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제가 양적 완화 특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양적 완화가 종료한다는 것은요. 미국의 FRB가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재정 적자를 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뭘로 냅니까? 미국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겁니다. 우리 돈 좀 꺼줘. 얼마 꺼줘. 언제 갚을게. 그게 제가 국채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국가가 내는 빚이 국채입니다. 그게 적자 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미국은요. 이 미국의 국채, 빚을 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미국이 FRB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의 국가를 꾸렸던 겁니다. 웃기는 거죠, 그것도. 한 나라에서. 그러나 이게 축소가 되면,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FRB, 미 국채를 최고로 많이 사주는 이 거대한 집단인 FRB가 더 이상 미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미 국채 가격은 똥값이 됩니다. 즉, 빚을 내는 게 힘들어집니다. 적자 재정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갑니다. 오바마 케어를 시행할 돈이 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오바마 케어를 시행할 때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빚을 내는 것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유지할 자금이 더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를 하다가는 허리가 뚝 분질러집니다. 미국 경제는. 근데 하겠다는 겁니다. 양적 완화가 종료되면요. 여러분 세금 줍니다. 당연하죠.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데 소비가 안 될 텐데 어떻게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세금 확 주는 겁니다. 미국 국가도 빚을 내는 게 힘들어집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는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순간 한마디로 진퇴양난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양적 완화를 종료하면 미국 달러가 완전히 붕괴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하나님이 아니고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예상이 얼마나 틀릴 수 있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달러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다고 해도 양적 완화가 종료된 후에는요, 미국 재정은 그냥 거의 박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1조 7천억 달러를 붓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돈이 없는데. 오바마 케어는 무슨 흙파서 장사합니까? 밖에 나가지고 텍사스 어디 그 황야랑 평화 가가지고 말보로 담배 딱 하나 피면서 땅 파면 그게 돈입니까? 그거 갖고 재정 메꿔가지고 오바마 케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처음부터 오바마 케어는요, 불가능한 법이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일개 전도사인 저도 하는데, 그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어떻게 모릅니까, 이거를? 모를 수가 없죠. 누구나 미국 경제에서 조금만 알면, 미국 국채 규모를 조금만 알면, 여러분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바마 케어의 그 예산을 본 순간, 그리고 미국 부채 규모와 그리고 양적 완화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적인 그 어떤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아, 오바마 케어? 이거 쇼인데?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쇼가 아닌 게 됐습니다. 진짜 벌금을 내잖아요. 자, 그러면 오바마는 왜 그렇게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합니까? 오바마 케어 시시하면 미국 경제가 아작나는데 왜 오바마는 그렇게 오바마 케어를 못 해가지고 안달이 난 걸까요? 국민들을 위해서인가요? 국민들 사랑해서인가요? 오바마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 우리 국민들 어떡하지? 아, 우리 노숙자들 어떡하지? 이런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한 해 골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국가 돈을 쓰나요? 여러분 9.11 테러 아시죠? 더 이상 말해 뭐합니까 제가.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겁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8년 서브프라임이 나고 나서요. AIG, 뭐 베어스턴스, 뭐 굵직굵직한 미국의 대형 금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요, 좀 어이없는 겁니다. 미국 국민들 세금으로 다 공적 자금 풀어가지고 메꿔주고는요, 오히려 그 베어스턴스나 아니면 AIG나 이런 정말 나쁜 기업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파생 금융상품 지들이 팔아먹고 그걸로 막 그 굉장히 그 헛된 허황된 짓을 막 하다가 결국 붕괴해가지고 빚잔치를 한 건데, 이 미국 국민들의 공적 세금 갖다 막 메꿔가지고는요,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보너스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고 아무런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돈 벌다가 망하고는, 물론 인위적으로 망한 거지만, 그리고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히려 국민 세금을 받아가지고는 떵떵거리면서 퇴직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2008년도 미국에서 버젓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미국 정부가 미국 국민들을 위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대기업을, 다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일 뿐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절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오바마 케어를 실시할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미국의 보험 실태를 잘 이렇게 피부에 와닿도록 영화로 만드는 그 마이클 무어가 있습니다. 시코라는 영화를 만든 건데, 시코라는 영화 이건 그 기회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클 무어가요, 이
오바마 케어가 시작된 그 첫날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습니다. 가장 저렴한 보험을 택한다 해도 1년 수입이 6만 5천 달러인 60대 노년 부부는 해마다 1만 1,80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된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해마다 1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민간 보험회사로 고스란히 흘러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바마 케어의 핵심입니다. 예. 미국의 민영 보험사들 배불리는 정책이 그게 오바마 케어의 본질입니다. 그걸 위해서 강제적으로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갑시다. 오바마 케어를 강행하는 유일한 이유가 국민 때문도 아니고 정말 전 국민에게 전 세계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그 의료보험이 잘 정착된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형식을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왜 파산 직전에 가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오바마는 오늘도 오바마 케어를 못해서 그렇게 안달이 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알아야죠. 원인을.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조봉상 목사님. 목사님은 왜 미국이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면 미국 경제가 파산으로 빨리 치닫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아닌데 왜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를 못해서 미국 정부는 오바마 케어를 못해서 이렇게 안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 만약 조봉상 목사님께서 저의 물음에 진짜 옳은 답을 제시할 수 있다면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객관적인 답을 제시할 수가 있다면 저 역시 제가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아닙니다라고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닐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한풀 뒤로 물러설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가 지금 조봉상 목사님에게 드리는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특별한 이유를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목사님께서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야. 그거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지옥가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 숙으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틀리면 입을 닫을 줄 아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올바른 사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법안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tvnext.org의 그 캘리포니아주 한인 기독교협회 대표입니다. 사라 김 사모님인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 오바마 케어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짚었고요. 그리고 몇 가지 핵심 사항들을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핵심 문제점은 이겁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모든 의료보험을 통제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회주의 같은 거, 사회주의입니다. 의료보험을 모든 국민에게 의무화, 강제해야 한다. 역시 사회주의 발상입니다.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항입니다. 의료보험이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보험을 사야만 한다. 의료보험에 그래야지만 가입할 수 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보험을 못 사는 사람에게까지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분이 지적한 문제점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오바마 케어는요,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큰 근로 리스크를 줍니다. 5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 고용주가 오바마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근로자 1명당 2,000불씩 벌금을 물립니다. 만약 50명 이상 되는 근로자의 어떤 그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가 있는데 100명이라고 봅시다. 100명 중에 50명이 이 오바마 의료 케어를 들지 않았으면 한 명당 2,000불씩이니까요. 5, 20. 엄청나죠. 그걸 벌금으로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에 대한 이 추가 비용을 큰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미 음식값에 그 비용을 포함시켜서 일반 도매점이나 소매점들은 물건값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파파존스나 원더브레드 등 미국 식당 또는 미국 식품 기업들은 이미 보험료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음식값이나 재료비들을 5% 이상까지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의 업무 시간 또한 일괄적으로 줄일 예정이라는 인터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소비가 안 늘고 있습니다. 소비가 늘어야 됩니다. 미국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바마 케어 때문에 더욱더 물건값이 높아지면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는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는 더 곤두박질 치면서 세금은 더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오바마 케어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더 나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맨하탄 기관에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다이애나 라스에 의하면 개인의 연소득이 43,000달러일 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의 연소득을 합쳐서 86,000달러가 된다면 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매우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한국식 사고방식에서는 조금 의아하죠.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비 이혼을 해서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굉장히 오바마 케어를 좋아하고 있다. 제가 회복교회 카페에 그 글을 올려드렸죠. 또한 오바마 케어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지정 연소득이 무척 적어야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의 금액이 무척 적든지 아니면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수 있다라고 오바마 케어의 이 폐해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또한 한국처럼 공공보험이 아닙니다. 민영의료보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바마 케어의 유익한 점을 봤을 때 인슈어런스 익스체인지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민간보험의 다양한 종류들의 보험을 만들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듣기에는 좋은 얘기 같지만 깊이 들어보면 설령 보험을 든다고 해도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다. 왜냐하면 민영의료보험이라니까요. 공공보험이 아니고 민영의료보험의 핵심이 뭡니까? 이익 추구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의료 혜택이 되게 적은 것을 가입 안 하면 벌금을 내니까 뭔가는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민영의료보험사들이 제시하는 보험 상품 중에 최고 핫바리, 정말 별 혜택도, 죄송합니다, 거지 같은 것들, 이런 거를 그냥 드는 겁니다. 어거지로. 안 들으면 벌금 내니까. 그러면 실상 오바마 케어를 들어도요, 보험 혜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민간 보험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상 어차피 가장 싼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한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지금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메디케어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메디케어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의료보험 체계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뭡니까? 강제성만 추가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게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의 본질입니다. 강제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주는 가족을 포함한 의료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에 대한 혜택이 상실이 되거나 축소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미 기존의 의료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오바마 케어 때문에요, 훨씬 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도 상중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이제는 정부에 의해서 차별이 되어진다. 따라서 오바마 케어를 정부에서 행여 세금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보조 금액은 시민이 내야 하는 돈에 비하여 크지가 않다. 오바마 케어가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을 죽이는 보험 정책이다. 지금 그렇게 오바마 케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오바마 케어 법안 세부 사항 중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만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고 자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고용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IRS를 통해 감사를 받게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을 들지 않고 제가 다른 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통제받아야 돼요. 감사받아야 돼요. 의무적이에요. 아까 제가 왜 오바마 케어가 미국 모든 시민들의 어떤 인프라를 까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 이 페이지 22페이지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이지 30과 40에는요. 정부보험위원회에서 개인에게 어떤 치료와 어떤 혜택을 받을지 결정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대한 개인의 의견과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항소 절차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답니다. 정부가 알아서 이 치료하고 저 혜택 받고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건 사회주의보다도 못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페이지 58페이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내셔널 헬스케어 아이디가 주어진답니다. 이 내셔널 의료보험 아이디 카드에 얼마만큼의 개인정보를 넣을지는 아직 미정이랍니다. 또한 연방정부가 개인들의 전자자금 이체에 대해서 모든 개인 은행 계좌를 직접 실시간 액세스,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회복교회 그 카페에 보면 그 출처가 있으니까요. 출처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오바마 케어는요. 수많은 수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700장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3000장에 가깝게 분량이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고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답니다. 심지어 이 전문 변호사들도요. 정확한 오바마 케어를 모른답니다. 왜냐 너무나 계속 많은 수정이 막 수정되고 막 계속 그러고 막 분량이 쌓여가고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도대체 오바마 케어가 뭔지를 정확히 모른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오바마 케어 법안 자체를 가지고 베리칩을 논하는 것은 지독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바마 케어의 베리칩 삽입에 대한 내용이 없네? 그러므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오바마 케어를 근거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냐? 너무나 부정확한 어떤 자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면 오바마 케어를 근거로 베리칩의 짐승의 표 유무를 따지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될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보시듯 오바마 케어는 계속해서 수정되고 너무나 그 수정이 많고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이 전문 변호사도 정확한 오바마 케어를 모르는데 우리처럼 영어 번역도 어설프고 영어권에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전문적인 법 지식도 없고 이런 일반인들이 과연 오바마 케어를 갖고 뭐 감나라 배나라 뭐 베리칩 짐승의 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그것은 무엇과 똑같다면요. 여러분 유치원이 있어요. 아니면 초등학생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뭔가 어디서 오바마 케어가 뭐고 베리칩이 뭐고 어떤 그 단어를 좀 주워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오바마 케어는 대학생이 되고 어떤 그 대학생의 전문인들도 잘 해석하기 힘든 그처럼 난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감히 그 어줍잖게 주워드는 인터넷상에서 어줍잖게 주워드는 어떤 얄팍한 지식을 갖고는요. 감히 오바마 케어를 노하는 거예요. 이거 베리칩 없네. 이거 짐승의 표 아니야. 이거 말하면 지옥 가.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뉴월드 오더가 뒤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팔짱 찌고 보면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아이고, 니들끼리 치고받고 잘 싸운다. 웃기는 놈들. 멍청한 놈들. 뉴월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바마 케어 법안 자체를 갖고 베리칩을 논하는 것은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무식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바마 케어 법안이 아니고 오바마 케어의 본질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오바마 케어가 왜 만들어졌고,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왜 진행될 수 없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왜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 정부는 오바마 케어를 하려고 하고, 이런 오바마 케어 자체가 아닌 오바마 케어가 만들어진 그 통치적인 어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를 유추할 뿐이에요. 그랬을 때 오바마 케어 법안 자체가 아니고 오바마 케어 그 뒤에서 벌어진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 구조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베리칩은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케어는요, 쇼에 불과합니다. 쇼에 불과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오바마 케어는 기존의 미국 보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오바마 케어로 바꿨을 뿐입니다. 타이거를 라이거로 바꿨듯이 이름만 바꾼 겁니다. 단지 강제성이 있는가만 거기에 추가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요, 미국 모든 이들의 보험 전산입니다. 보험 전산 등록입니다. 그 인프라 구축입니다. 왜? 그 인프라가 깔리고 나야 베리칩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해당 변호사도 모르는 법안을 붙잡고 짐승의 표를 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짐승의 표는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과서, 자연과학, 지구과학, 수능, 학력고사 이런데 짐승의 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짐승의 표는 오직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이 짐승의 표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놓고 짐승의 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 오른쪽 다리가 막 굉장히 가려운데 왼쪽 다리만 긁으면서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러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습니다. 표를 받고 그걸로 매매하면 그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은 거의 99%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리칩이 표를 받고 디지털로 신호가 이뤄지고 그리고 그걸로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 나중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밝혀질 때까지만이라도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분 눈앞에 있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아니라고 밝혀질 때까지는 잠깐이라도 이게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있으니 지켜보자. 적어도 그렇게 말아야 된다. 적어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 목회자라면,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성경을 벗어나서 짐승의 표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가짜다. 모두 다 가짜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헤맵니까? 왜? 지금 베리칩으로 매매를 하고 요한계시록 13장과 매치되는 것들이 거의 99%가 지금 일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찾아서 오늘도 하이에나가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듯이 먹이를 찾아 킬만자로의 표범이 돌아다니듯이 왜 오늘도 그렇게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어떤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헤매면서 쏟아내는 여러 가지 인터넷 찌라시 정보들에
왜 사람들은 여전히 미혹되면서 왜 제게 김준사님 어떤 카페에서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것 좀 분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갖고 오는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리 휩쓸리고 누가 저렇게 말하면 저리 휩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부안해동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중심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메일로 그따구 보내지 마십시오. 누가 오바마 케어가 어떻게 됐는데 누가 뭐라고 됐는데 이게 짐승의 표 맞습니까? 그딴 짓 좀 하지 마십시오. 그딴 짓 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6, 13장 요한계시록 한 100번만 보십시오. 제발 그만 의리인들 저리인들 그만 좀 부안해동하세요. 좀. 여러분들이 무슨 연입니까? 연? 바람이 휘불리면 열이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연입니까? 여러분들이? 갈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십시오. 말씀으로 중심을 좀 잡으십시오. 다시 돌아갑니다. 왜 사람들은 여전히 베리십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 헤맵니까? 그리고 그들이 찾아 헤매서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그 냄새나는 먹이를 먹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혼미해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렇게 미혹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옵니다. 11절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유혹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를 통해서 던져지는 그것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유혹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진리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성경에 여러분이 뿌리를 두지 않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휩싸이기를 좋아하는 여러분들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혹을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경 아닌 것에 베리칩이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믿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를 오바마 케어 따위에서 찾지 말고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를 뭐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 얼마나 유사하는지 거기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를 찾아다니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모든 현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바로 앞에 갈 때처럼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고 어떤 현상들에 여러분이 믿음을 고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유혹 때문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아닌 어떤 현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그럴싸한 유혹이 인터넷상에서 판을 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어긋나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우리 회복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바마 케어의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근거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니니 받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며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현혹들이 오늘도 혹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부안해동하지 않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는, 오직 말씀에만 뿌리내는 분별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분별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